안녕하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단수고 영어를 맡고 있는 서정입니다. 자, 이제 먼저 저희 시험 끝났으니까 이번에 시험 실제 경향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기말 앞으로 여것들과 어머님들이 각각 궁금하신 것들 조금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기조로 넘어갔으면 작년과 올해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작년에 EBS 이제 교재가 들어갔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부교재라는 게 들어가면서 학교 자체 교재로 이제 수업 비중이 좀 높아졌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단대에 있던 영어선생님들이 다 이제 제대고 올해 선생님들 전부 다 바뀌셔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시험에 대한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제 경영들이 사실은 많이 변화할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험 결과를 딱 펼쳐보니까 난이도뿐만 아니라 영작에서 저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황했던 부분들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자, 저희 중간고사 범위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교과서 1, 2가 들어갔고요. 부교재라는 것들 들어가서 한 세트가 이제 레슨 1에서 7과 작 4문제씩 들어갔으니까 28개의 지문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교재라는 건요, 대부분 출처가 작년도 21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로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학년이 지금 배우는 지금 지문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독해를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챕터별로 지금 4문제씩 28개 지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이번에 시험 범위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28개 지문 중에서 거의 8개 지문은 도표 문제랑 일치불치 문제이기 때문에 레슨 4과나 5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경우고 실질적으로 이번 시험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20개의 지문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슨 1에서 3, 즉 다시 말하면 앞에 나와 있는 12개의 지문들은 저희 학생들이 그나마 쉽게 여기는 18번, 19번, 20번에 나오는 모의고사인데 즉 주제 찾는다든지 분위기 찾는다든지 요지 찾는 보면 쉬운 문제 유형이었고요.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레슨 6, 7에 나오는 지금 8개 지문 빈칸 추론의 아이들이 그 문제를 가장 어려워했어요. 수업할 때도 선생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해석을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해도 지문이 너무 낯설어 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 8개는 저희 이번 시험에 다 반영돼서 출제가 됐고요. 영작 문제들 다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교과서랑 부교재 이것도 아이들이 많이 힘들다고 했었는데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기말고사는 똑같거든요. 교과서 3, 4번, 부교재 유닛2에 레슨 1에서 7과 들어가는데 거기는 빠지는 지문 한 지문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20개의 지문 중에서 28개의 지문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번에는 그 28개가 다 빈칸 순서 뒤에 장문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유형들만 다 몰아져 있는 부분이 유닛 2예요. 그러면 중간고사 때도 조금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말고사 때는 시간이 더 없고 아이들이 더 빡빡하게 해야 된다. 잘하는 친구들은 영작 중심으로 조금 영어 부족했던 친구들은 부교재 요거 하나하나 어휘라든지 해석이라든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저랑 수업할 때는 당연히 어휘 중심으로 해석 중심으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 문법 이런 거 다 듣긴 하죠. 근데 간혹가다 그런 친구들 있죠. 해석 자체가 힘들거나 어휘 자체가 힘든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는 그거 밑바탕이 좀 깔려 있어야 수업 들어갈 때 저랑 그다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지도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단수고에서 수업을 준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모의고사 어휘는 숙지하고 들어가야지 그래야지만 학교 수업도 따라갈 수 있으며 내신도 탄력을 받고 그러면 사실은 내신 너무 힘든 거에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저희 수능에도 도움이 되긴 하니까 단속에서는 영어 준비를 하다 보면 내신과 모의고사 사실 두 마리 토끼를 그래도 같이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조금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시겠죠. 내신 유형별 잠깐 출제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수도 작년보다 한 4문항 정도가 줄었습니다. 100간씩 20문항인데 거기서는 듣기 5문항이니까 15문항 정도가 이제 나온 거고요. 전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 6개에서 3개로 즉 6.7점 딱 거기 3개로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의 배점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 틀렸을 경우에 하나 놓쳤을 때 굉장히 타격이 크다는 걸 사실은 반증하게 되는 거겠죠.
자, 제목과 관련하는 문제가 3문항 나왔고요. 순서 추론이 5문항, 빈칸 2문항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변형 문제를 사실은 보면 순서 빈칸 문제 2문항은 7문항은 시험 변형 문제 중에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뒀던 변형 문제만 사실 성실히 풀고 그 다음에 그 전날에 한 번만 더 풀어봤다면 이 1번 문장을 맞출 수가 있었었는데 여기서 놓쳤다는 건 첫 번째 저희가 반복시켰어도 사실은 숙제를 풀 때 아이들이 뭐가 두 가지 경우 숙제는 해오는데 사실은 답이 다 나와 있는 변형 문제잖아요. 순서 교재 보면 어떻게 순서 짜 맞출 수 있겠고요. 제가 빈칸 뚫어놓으면 그 빈칸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교재 보고 채워낼 수 있는 거라서 그래 모르면 니네가 한 번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 번 줬을 때 그때는 니네가 공부를 하고 아니면 그 답이라도 외워서 풀어봐야지 너네 공부가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하면 집에는 못 가고 선생님한테 잔소리를 들으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쨌든 숙제를 그냥 보이는 식으로 하려고 체크하는 친구들한테는 사실은 이런 변형 문제에서 봤던 문제들이 사실 또 시험에서 보면 사실 낯설 수가 있긴 하겠죠.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 부분들이 순서 추론이나 빈칸이나 제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나올 수 있는 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고 익혀주고 문제만 저희 어차피 한 지문이나 변형 문제 제가 10개에서 15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거만 많이 익숙해지면 되는 거라서 아이들 같은 경우가 객관식은 풀만하고 쉬웠어 라는 친구들 아니면 저는 그래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는데 구리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어려웠어라는 친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최고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의고사나 즉 부교재 지문이 얼마나 익숙하냐 하지 않느냐 차이를 내서 아이들이 시험 문제가 평이했다 너무나 어려웠다 그렇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 15문제 나왔고요. 20문제 나왔는데 교과서 문제 딱 2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통틀어서 나머지 다 부교재에서 나왔어요. 자, 그 말은 교과서 너무너무 열심히 한 친구들 딱 2문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교재에서 전부 다 나왔다는데 부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실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풀기가 그래도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부교재 모의고사 제목을 위해서 사실 교육청에서 나온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선생님들이 빈칸으로 쪼개놓고 하다 보면 약간 조금 자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답은 나와 있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이니까.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모의고사가 준비됐던 친구들도 그런 문제를 접할 때는 이게 답일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답일 것 같기도 한 약간의 이런 아리까리한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본인 공부 자기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교재의 맹점은 답지가 없죠. 해석지가 없죠. 혼자 공부하기 힘들죠. 그래서 다른 공부가 많고 코딩 해야 되고 뭐 하다 봐서 영어는 그래도 내가 좀 교과서 학교에서 따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는 친구들이 이번에 피곤 과목이 바로 영어 과목입니다. 왜? 해석권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작년도 기출 풀어보니 작년 기출이 너무나 만만했거든요. 저희 학생들 마찬가지로 작년 기출 푸니까 이 정도는 그리고 학습 분위기 보고 애들 옆에 친구들 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를 까보니 어머나 교과서는 딱 2문제 모든 건 다 모의고사 그리고 서술형은 3문제밖에 안 나는데 저도 좀 당황하긴 했거든요. 제가 지금 5개 다른 학교가 제가 몇 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해석 주어지지 않고 영작 나왔던 학교 저희 단서가 최초예요. 올해. 예. 다른 데는 좀 복잡해도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든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해석도 없이 그냥 밑줄 틀어놓고 그것도 단어는 딱 4개씩 주고 7단어 맞춰 6단어 맞춰 나왔으니까 저도 순간 모든 내용이 들어서 영작했는데 6단어네? 하나도 몰라야 되지? 라고 한번 생각하세요. 서술형 1번은 제가 그렇게 해서 풀어놨거든요. 서술형 1번 같은 경우는 참 많이 그것도 중요한 핵심 문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었었고 2번, 3번은 부교재 6과 7가 있어서 제가 혹시 6, 7가 이게 하기 힘들어하길래 그 전날 7과 풀어왔었어요. 그러니까 7과에 나왔던 거는 똑같이 나와서 그나마 3번은 똑같이 나와서 아이들이 3번은 시험 다 풀었어요. 그래서 3번은 제가 본 이제 시험지에서는 썼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못 본 친구들도 꽤 있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짧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그 전날 아이들한테 한 번씩 했고 애들이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걸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3번은 풀만 했는데 1번, 2번 같은 경우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떻게든 짜맞추려고 하는데 글자 수가 안 맞아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가 그래서 중요하게 많이 영작을 시키고 준비를 많이 시키긴 했는데 애들이 해석을 보고 영작했는데 이제 해석 보지 않고 그냥 중간에 띠 뚫어놓고서도 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머리를 굴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연습을 해놔야겠구나라고 느낀 시험이었고 애들 자체도 그래서 시험이 어렵고 싶을 떠나서 서술을 갑자기 띵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지? 라고 당황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냥 남자애들이니까 전 이런 유형 싫어해요 라고 그냥 넘기긴 하지만 싫어도 저희가 겪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유도리 있게 좀 부분 점수를 주거나 이럴 수 있을지는 이제 그건 평균 나오고 등급 매겨보는 것 따라 선생님들 관할이기 때문에 바깥봤는데도 등급 1등급이 나온다 라고 하면 넘어갈 거고요. 애매모호하면 이제 어느 정도 선생님들의 그 재량 안에서 이제 부분 점수를 주긴 할 거지만 제가 본 답에서도 보면 헤어져도 가능한 답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학교 선생님들이 아카데믹하게 이건 안 돼 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영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황스럽게만 나왔고요. 문법 두 문항 나왔고 어휘나 요약 같은 경우는 각각 두 문항 한 문항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순서 5문항에서 두 문항 빼면 그 나머지는 다 부교재 문제였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뭐다? 부교재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근데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고사 때는 부교재 범위가 더 늘어나고 어렵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저는 그거 안 할래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5월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과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 이 부교재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해놔야 되고 기본적으로 내가 기본기가 부족하던 친구들은 따로 거기 나오는 어휘라든지 그 다음에 해석만큼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수업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 안에서 수업을 하면 문법 순서 여러 것들 그다음에 중요한 문장 영작 시키고 반복시키잖아요. 근데 열심히는 따라와요. 근데 그 아이들 열심히 하는 아이 중에 성적이 안 오는 친구는 뭐냐면 이거 하기 전에 그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하기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여기는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게 시키지는 못하잖아요. 왜냐면 이거를 해서 문법을 풀어보고 순서를 풀어보고 영작 외우는데 그래서 한 친구는 저랑 되게 열심히 했어요. 영작 하라는 대로 외웠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외운 대로 외웠지만 그냥 외우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문법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기본이 부족한 친구들은 미리 먼저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을 듣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한 챕터당 지문 4개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 같지만 쪼개면 또 얼마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큼은 어휘를 조금 많이 익히고 해석만 좀 완벽하게 된다면 그리고 나서 수업을 쫓아간다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고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난이도 어려우면 더 좋은 거죠. 걸러낼 수 있으니까. 근데 자같이 안 하면 저한테도 굉장히 절대적으로 불리한 시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 봐주시고요. 이제 우리 학교 영어 능력이 만만치가 않고 이 부분들 그러니까 내신만 하다 보면 못 쫓아갈 수가 없는데 좋게 생각하자면 이거 하면서 같이 우리 수능할 수 있으니까 같이 두 가지 투웨이로 가는 방법으로 조금 영어 실력 케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1, 2등급 상황 되게 치열할 거예요. 그래도 올해 구성원들이 아이들이 되게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수업 분위기가 저만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몇 명밖에 안 들어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보다 훨씬 더 괜찮은 아이들을 모여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1등급, 2등급일 사람은 사실 치열할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나 영어 우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로 비율이 좀 많더라고요. 단소부에.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모의고사적으로 좀 힘을 쏟아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교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제 학생들이 아마 제일 많이 알았을 거예요. 부교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 다음에 교과서 수업 학교에서도 그래도 교과서 수업 꽤 했거든요. 한 1, 2주 잡고 많이 했었고 선생님들은 괜히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뭐냐면요. 교과서 저희가 8종, 교과서 11종 이렇잖아요. 근데 요 서초보나 저희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 가르치는 저쪽 이제 뭐 대치도 있는 학교를 교과서를 뒤져봐도 교과서 저희 배우는 교과서 능률이 사실 이 학교가 제일 다 교과서도 어려워요.
다른 학교 원남이나 제가 뭐 몇몇 학교도 했는데 그런 학교보다는 교과서가 어려워서 니네는 교과서가 어렵다. 근데 부교재가 더 어렵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중학교 때 약간 그 감이 있어서 왠지 교과서가 중요할 것 같아서 아이들이 교과서는 막 그래도 읽어 특히 읽어가 좀 어려워서 읽어 열심히 해놨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맨발이죠. 시험에서도 이렇고 근데 중요한 건 기말 때도 교과서도 안 나오는 법은 없어요. 아이들도 부교재 엄청 쏟으면 또 기말에서는 또 허를 찌르게 교과서도 우두두 나올 수 있어서 이제는 부교재가 어렵기 때문에 부교재 연습 훌륭하게 연습 완전 빡빡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교과서도 좀 많이 해놔야겠다라는 것들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객관식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학생들과 예를 말씀드린 거고 아이들한테 계속 중요한 거 한 것처럼 흐름이나 추론에서 문제가 다 수출돼됐어요. 그 말보다 해석만 좀 완벽하게 되고 내용 지문만 파악이 되면 객관식은 그래도 조금 아이들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흐름 추론 같은 경우는 흐름, 다시 말해서 순서 끼워넣기, 그다음 ABC 맞추는 문제, 그거는 5문제가 나왔어서요. 교과서 2문제, 부교재 3문제가 나왔고 추론 같은 경우도 3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다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다 부교재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그 글의 제목을 확실하게 좀 익혔다면 거기서 뭘 요구하는 건지를 알았다면 사실은 영작 같은 부분이라든지 빈칸이라는 부분인지 대놓고 물어보는 제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이들이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같은 경우는 6점에서 7점 배점으로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연대해서 이제 서술형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감안하고 준비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기말에 저희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외워야 될 때는 중요 문제 어쨌든 해석 주어진 상태에서 외워놓고요. 막판에 들어가서는 그 우리가 외웠던 것들 해석을 빼고 그냥 좀 다시 한번 외우게끔 이런 훈련이 돼야지 아이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아이들이 좀 부담감이라든지 좀 당황 그런 게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서술형 1번 7점 정도가 아이들이 오전 대시에 목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선생님들이 아예 감점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아마 등급에 대한 영어도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해야 될 것들은 좀 영어 갖고서 눈치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글자수를 맞게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직하고 정직한 친구들 글자도 안 맞고 못 낼 것 같으면 아예 빈칸 처리에 놓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아마 학교에서 같은 경우는 1점을 해서 주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테니 제가 계속 얘기할 건 글자 수가 더 안 맞더라도 내가 못 넣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그 답안지 서술형에 채워 넣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배포 있게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고사 이미 지나갔어요. 중간고사 우리가 분석을 하고 내가 어떤 취약적인 걸 사실은 바탕을 파악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시험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고사를 통해서 시험 난이도가 이런 식으로 조금 작년보다는 높아져 올라갔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 그리고 어휘 있는 부분들도 좀 챙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나오는 모의고사 신규 유형들 자, 이용에서 말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그 의미 있는 그 유형들을 새 문항이 이번 저희 시험범위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실 그 부분을 어려워하긴 합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주제를 알면서 같이 연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기서 추론하는 바가 무엇일까? 라는 식으로 물어보면 아이들이 사실은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어휘적으로, 다시 말하면 좀 언어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있는 모의고사를 먼저 일치적으로 정말 내 실력껏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만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사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수업을 저랑 듣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정말 내가 어떤 됐나 학교에서 수업 쫙 들으면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실 그게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공부가 사실 절대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이 지금 마냥 행복한 친구들이어서 지금 그리고 시험 때 이제서 아마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만만치가 않구나 우리 학교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제 만나면 얘기되겠지만 늘 강조하는 순서 문제 이미 나왔고 이 순서 문제 변형 문제 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변형 문제는요. 문제집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문제집에 있는 그 지문에 있는 거 10개에서 15개의 변형 문제를 주는데 순서 문제는 어차피 똑같은 지문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순서를 조합해 놓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선생님들 문제를 꽉 나왔자 사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긴 해요. 다양하게 문제만 풀어본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저도 자기적으로 막 문제를 짜증내는 거니까 이거 해서 순서 잘 모르겠어요. 저 순서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간 친구들은 순서 문제가 더 쉬웠다고 해요. 변형 문제를 풀어본 친구고 그리고 더 꼼꼼한 친구들은 그 순서 문제만 그 전날에 다시 짜증내서 받아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변형 문제집을 공부를 했어도 내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푸는 거에 따라서 그걸 굉장히 유용하게 쓸고 이렇게 찾아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다 했다의 의의를 두고 그냥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문제 숙제 다 하게 시키고 나머지 끝까지 시키지만 사실은 그걸 받아먹는 아이들거들은 그거는 좀 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부교재 해석과 흐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죠. 객관식의 모든 부분들은 다 흐름에 대한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어휘 두 문제랑 문법 두 문제 빼고는 다 부교재 이런 흐름의 문제였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선생님이 해주고 학교에서 주는 해석은 내가 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실질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전 정말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제가 그래요. 해석을 보고 해석을 해. 그러다 보면 이게 눈에 익히게 되는 거라고. 일단 난 뭐야? 단편적으로 지금 한 달, 두 달 뒤에는 기말고사가 중요한 거면 극단의 28개 해석을 보고 익히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는 모르는 단어 눈으로 익히면 학교에서 스펠링을 물어보지 않는 한 이 단어가 익혀지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알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방학 동안에 이제는 앞으로 다행히 이거 부교재 이미 나와야 되는 상태니까 그때는 2학기 때 있는 거 미리 좀 더 꼼꼼히 단어 외워놓고 체크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교재 해석 흐름의 절대적인 중요한 건 계속 누누이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이 정도는 제가 하면 되겠지 하는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어렵지는 않은데 실제로 긴가 민가 해가지고 아이들이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문장을 연결하되 이 단소구에보다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영작 없이 해석하는 영작 없이 쭉쭉쭉쭉 해석 없이 쓸 수 있는 능력까지 다시 말하면 그거죠.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를 그냥 내 생각으로 풀어보는 거죠. 근데 그 풀어보는 것도 어떻게 풀냐? 부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으로 풀어볼 수 있게끔 자, 그런 훈련들이 한번 되는 거였고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는 부교재 28개 지문들을 한 번 더 익히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늠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라는 걸 예상하고 준비하는 거는 또 중간고사 다른 문제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이제 제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하겠죠. 자, 시험 대비 같은 경우는요, 내가 40점을 맞던, 50점을 맞던, 80점을 맞던, 기본적으로는 100점을 만점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는 40점인데 40점밖에 못 맞으니까 60점, 7점 맞으면 돼요라고 하면 결국 70점 맞지 못하고요. 그리고 확실한 부교재 내용을 일단 파악하면 객관식만 일단 다 맞춰도 서술형 몇 개 끄덕거려서 일단 기본 점수 얻으면 그래도 또 어느 점수 기본 점수 나올 수 있잖아요. 나는 다 할 거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객관식만큼은 서술형에서 한두 개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반복 확실한 부교재 내용을 파악한 거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다른 것처럼 어머님들이 귀에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부교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기말에 부교재가 더 어렵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어휘를 익혀놔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반복하는 건 아이들이 지문이 어려울수록 학교에서 시험에 가까운 수업을 할수록 오히려 기억이 덜 나요. 늘 쉽고 편한 건 기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3월달에 그래서 새학기라고 아이들이 집중을 해서 그런지 3월달에 수업한 것들 되게 많이 기억을 하고요. 부교재보다는 교과서를 더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더 기억이 남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교과서라든지 앞에 있는 시험 범위는 안 나오고 막판에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이 마구마구 해주셨던 6과 7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려워서 이거 했었나? 학교에서 수업했었나? 라고 가물가물 했던 것들이 다 영작이나 부교재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풀어봐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면 10문제를 풀면 똑같은 지문을 갖다가 10번을 읽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집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많이 풀어볼수록 그 지문에 대한 익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 국어라든지 영어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자식들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많이 읽고 익숙해졌다라고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랑, 좀 불안한데 이런 지문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나오는 거라는 건 틀린 다르고요. 또 어법 같은 경우도 틀린 거를 골라내가 아니라 틀린 것을 모두 골라낼 시험 번호예요. A씨인지 ABC인지 두 개인지 B인지 이런 골라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 훈련도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면서, 확실한 두 개의 내용에 대한 파악과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적지 못해도 어느 정도 이상은 잡아놓겠다 하시면 내용에 대한 흐름 파악 반드시 해서 그거에 대한 객관식 문제는 반드시 다 맞아놓자. 서술형 적어도 3개니까 3개 중에서 1개, 2개는 사실은 저희가 하는 거에서 어차피 나올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 막판에 좀 연습해서 훈련해 놓으면,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시험 먼저 1개, 2개 시험 보는 거고, 그리고 조금 생각해보면 그 전날 조금 첫날 아닌 경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변형되지 밑에까지 했던 거 원문에다 다시 한번 좀 풀어보고 정리해서 아이들이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놓으면, 난이도 같은 경우는 기말이 좀 높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도 어머님들도 저도 이 정도 아이들이 수준이고 이 정도로 얼마 정도의 등급이 나오구나라고 알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면 아이들도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이제 결국 만만치가 않구나,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고 알면 아이들이 조금 이제 만만하게 맞다, 좀 건강 떨었다, 아니면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라는 그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거고, 저도 이제 파악해보면서 잘하는 친구였는데 아는 분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얘는 보니까 이런 흐름에 대한 실수가 안 보이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개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다시 한번 변형 문제를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 학생들 제일 중요한 건 남학생들이에요. 남학생들이라서 잘하는 친구들도 자기 각도를 잘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라는 대로만 딱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다고 바빠서 숙제가 덜 되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 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일찍 불러서 숙제나 아니면 리뷰를 항상 늘 시키는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이 시간 이용하는 친구들은요, 사실 숙제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숙제를 다 해온 친구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시험 볼 다 암기, 중요 문제 암기를 시험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1시간을 이용하고 쓰는데, 이거는 선택이라기보다도 거의 대부분 저희 전원이 참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참석한 상태에서 아이들 숙제나 리뷰, 그래서 숙제만큼 완벽하게 돼야 된다. 왜? 숙제를 해야지 내가 복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복습을 해야 되지만 내 거를 소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숙제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걸 통해서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풀려서 아이들한테 좀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 넣어야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시간 일찍 들어서 아이들과 숙제하고 리뷰 같은 타임을 갖는 거고요.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그 알파 시간에 암기, 놓친 부분들, 다시 말해 10문장에 15문장 시험 봤을 때 이제 그거 이제 틀린 친구 있으면 이제 나가서 그거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숙제가 좀 덜 되는 친구는 남아서 숙제라든지 질문 받아봐서 챙겨서 하는 친구 있고, 워낙 정리하고 가는 시간. 그런 식으로 해도 수업 구성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된 것들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반적으로 제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공개적인 부분에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번 시험을 통해서 각자 이제 원하시는 부분들이 좀 다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각자 어머니들이 컨택을 하셔서 저한테 뭐 상담, 수업과 별개로 사실 상담을 해서 어땠는지 그것들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6월 말에 다시 시험이니까 어떻게 보면 2달도 채 사실 남지 않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연휴 기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모든 이제 기말고사 대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기말 때 되면, 6월 되면 다 바쁘죠. 영어가 되는 게 아니라 언어도 국어도 되고 수학도 되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 5월달에 영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5월에 누가 더 열심히 해놓냐에 따라서 사실은 6월달에 들어갔을 때 내신을 좀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는 수업을 하든 안 하든 학원을 다니든 안 하든 그 여부에 따라 그 여부와 상관없이 부기능 책은 애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네 중간고사 시험을 통해서 너의 실력이 어떤지 알겠지. 이 부교재 문제를 먼저 풀고 학교를 갔는지 학원을 가렴. 그래서 그 부교재 있는 것을 딱 보면 아마도 편하게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닛2의 1번은 순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흐름상 들어가지 안 되는 거. 흐름상 넣어야 되는 부분들. 빈칸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먼저 풀고 한 문제 문제를 풀고 단어라도 좀 외워놓고 그러고서 수업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업 모든 아이들 데리고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기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학교도.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해석 그냥 쭉 말로 하다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왔다고 해도 제가 교과서 다 뒤져봐도 부분이 사실 필기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이거 했지라고 하면 했었나 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몇몇 친구들은 했다고는 하는데 답이 틀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적응되는 좀 더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좀 더 그런 걸 가지고 좀 챙기는 부분이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 학생들도 앉아 계시니까 학생들도 지금 이제 부교재, 모의고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온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9월에서 11월 다시 말하면 저희가 3월, 6월, 9월, 11월 시험을 보는데 사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내용이 더 어렵거든요. 근데 그 하반기 내용이 다 그 지문에 발췌해서 지금 저희 부교재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어떻게 보면 영어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문학수가 적다서 상관없지만 그냥 점수를 봤을 때 일반고나 이런 같은 경우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올해 모의고사 아니면 작년 모의고사 이게 심플하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저희 학교 고등학교 2학년 지문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그 2학년 지문에 빈칸 지문, 순서 지문, 아니 어려운 지문들이 들어간다는 건 지문 그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절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 좀 봐주셔야 되고요. 어휘 문제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다행히 어휘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문에 대한 익숙도 확실하게 지문만 좀 분석해놓고 해석해놓고 그리고 이 지문은 무슨 내용을 묻는 거야 라는 제목만 좀 확실하게 좀 해놓으면 좀 될 것 같고요. 간혹가다 이제 보면은 실전에 가가지고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이제 파악해서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을 시험 전에 좀 더 단습해서 좀 그런 메이크업하는 부분도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정말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듯이 좀 가야 된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영작 외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하시는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부분으로 좀 포인트 잡으시고 그 방향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뭐 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고요. 혹시 뭐 있으시면은 제 개별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